신호탄이라고 생각합니다. 6B 복각이 머지않았다. 그리고 그 6B 복각을 마치면 카키필드 메카니컬 있죠? 걔도 변할 겁니다. 해밀턴에서 굉장히 의미 있는 시계가 나왔습니다. 제가 여기 나왔다고 해서 그거 당장 빌려주십시오 해가지고 가져왔고요. 광고 아닙니다. 그냥 순수 흥미. 근데 이 시계에 대한 이해가 없다면 그냥 카키필드 비슷한 거 나왔네? 쿼츠로 나왔네? 33mm도 있네? 이러고 그냥 넘어갈 수 있는 거지만 그러면 안 됩니다. 확실하게 이해를 시켜드리고 어떤 맥락에서 이 시계를 바라봐야 하는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 출시인지를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오늘 이 시계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알아야 되는 시계가 한 3개 정도 있습니다. 하나는 6B라는 시계고요. 하나는 복각 W10 잘 알고 계시죠? 그리고 9965라는 90년대 시계입니다. 사람들이 해밀턴에서 가장 기대하는 시계가 하나 있습니다. 아직 안 나온 시계예요. 6B라고 하는 시계의 복각입니다. 해밀턴은 군용 시계를 많이 만들었죠. 그래서 사람들이 해밀턴을 좋아하는 이유의 절반 이상은 아마 군용 시계일 겁니다. 근데 군용 시계라는 거는 2차 대전을 위해서 만들어진 옛날 시계잖아요. 그러니까 구하기가 쉬울까요? 어렵죠. 그래서 이 6B라고 부르는 해밀턴의 영국군 시계는 지금 상태가 정말 좋으면 백화점 가서 신품 해밀턴을 한 3개에서 4개 정도 살 수 있는 금액에 거래가 되고 있어요. 그런데 해밀턴이 top10이라고 많이 부르죠. 이 복각 모델을 내면서 복각 라인이라는 걸 만들었습니다. 몇 년 전에. 일반적인 카키필드와는 퀄리티 그리고 디자인을 표현하는 표현 방식에 차이를 둬서 사람들이 꾸준히 찾던 좀 의미가 있는 군용 시계를 최대한 그대로 복각을 해낸 거죠. 그러면은 우리는 여기서 6B라는 시계는 왜 이런 방식으로 돌아오지 않는가를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면 6B라는 시계는 가난한 자의 마크 11이라는 별명이 있을 정도로 RAF 디자인에서 약간은 만만한 포지션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수요가 되게 많고요. 오히려 지금 나와 있는 top10보다도 대중적으로는 선호되는 디자인, 넓게 먹힐 수 있는 디자인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거를 top10 만들듯이 사포 다이얼을 해서 잘 만들면 사실 요거랑 비슷하게 생겼는데 top10의 퀄리티를 가지고 있는 거니까 너무 멋질 거 아니에요. 잘 팔리기도 할 거고. 그래서 6B의 top10화를 많은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시계가 나온 거죠. 자, 그럼 여기서 이 시계가 그러면은 6B의 복각인 거 아니냐? 이렇게 오해를 할 수 있습니다. 그건 아닙니다. 6B의 복각이라면 담겨 있어야 하는 어떤 비례감이라든가 작은 요소들을 이 시계에서는 찾아볼 수 없습니다. 그러면 해밀턴이 설명하는 대로 GS 워치가 돌아온 것인가? 그것도 전혀 아닙니다. 해밀턴이 왜 그런 설명을 적어놨는지는 사실 잘 이해를 못하겠어요. 뭐 여러 방면에서 생각을 해봐도 이제 우리가 제네럴 서비스라고 하는 그 시계는 호딩키와 협업을 해서 만들었던 카키필드가 조금 더 가깝죠. 그래서 대체 이 시계의 정체는 뭐냐? 이제 우리가 알아야 할 시계는 9965라는 시계입니다. 이 시계는 90년대에 나온 시계인데 6B를 복각했다고 얘기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그런데 6B는 연필 모양의 렌즈, 펜슬 렌즈를 쓰고 있고 로고 폰트도 다르죠. 그래서 영향을 받았다. 직계 후손 정도 된다. 저는 이렇게 보는데요. 6B가 가난한 자의 마크 11이었다면 제가 소개하는 시계는 가난한 자의 6B였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좀 더 쉽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번에 나온 해밀턴의 신제품은 이 9965라는 시계를 계승한 모델이라고 보는 게 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시계는 9965와 굉장히 많은 점에서 유사합니다. 심지어는 야광의 색까지도 되게 비슷하죠. 차이를 찾는 게 빠를 것 같은데 우리가 9965에서 되게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하는 게 브로드 에로우, 다이얼에 있는 화살표 모양이 지금의 해밀턴 신제품에서는 빠지게 됐습니다. 이 시계에서 빠진 화살표의 의미는 영국군의 시계라는 일종의 표식이죠. 그래서 시계에서는 이 디테일에 집착을 하시는 분들도 되게 많고요. 저도 이 시계에 브로드 에로우가 들어갔으면 더 멋졌을 거라고 생각은 합니다. 하지만 잘 생각을 해보면 지금 해밀턴이 생산하는 이 시계가 영국군에 납품을 하는 시계는 아니잖아요. 그냥 백화점에 우리 매대에 걸려서 민간인들이 소비하는 시계잖아요. 그런데 여기다가 브로드 에로우를 박으면은 어떻게 보면 거짓말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그걸 사는 소비자도 거짓말을 사게 되는 거거든요. 거짓말까지는 좀 그런가요? 뭐 흉내 정도로 합시다. 흉내 내는 것을 사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디 마이크로 브랜드 정도면 그런 거를 무릅쓰고 그런 거 신경 안 쓰고 브로드 에로우도 받고 해서 팔 수 있겠지만은 그거는 지금 해밀턴이라는 볼륨이 큰 브랜드 입장에서 보면은 성숙한 결정은 아니죠. 그럼 어쨌든 화살표는 물 건너 갔고 이 시계는 뭘로 그 자리를 채웠나를 한번 봐야겠죠. 카키라는 문구로 대체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저는 썩 나쁘지는 않다고 생각을 하는 게 나름 이게 예전에 카키에서 많이 쓰던 그런 폰트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아는 사람들, 추억하는 사람들은 좀 더 빈티지한 느낌을 받을 수 있다. 그런 의도를 어느 정도는 엿볼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럼 이제 이 시계가 시사하는 바는 뭐냐? 좀 중요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6B 워치의
복각은 어떻게 되는 거냐? 완전 뇌피셜입니다. 이제부턴 6B의 복각은 이 시계 말고 따로 나올 것 같습니다. 일단 이 시계는 카키필드 쿼츠입니다. 쿼츠로 나왔어요. 가격도 정가가 57만 원입니다. 그러면 카키필드 내에서도 저가 모델로 낸 거죠. 해밀턴이 일단 바보가 아닌 이상 6B라는 나름대로 그들의 큰 자산이라고 할 수 있는 시계를 이렇게 소모할 리는 없겠죠. 그리고 6B라는 시계를 재현하려면 우리가 top10 복각에서 보여줬던 것처럼 도톰하게 누런 야광도를 얹어주는 게 거의 필수 작업이에요. 그것도 하면서 6B라는 시계의 아성에 걸맞는 포지션에 배치를 하려면 가장 적절한 자리가 top10 시리즈, 딱 그렇게 만들면 히트할 만한 그런 시계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제품이 어떻게 보면 되게 큰 의미가 있다고 보는 게, 물론 이 카키필드 쿼츠라는 제품 자체도 굉장히 경쟁력이 있고 뭐 GS는 잘 모르겠고 9965의 부활이라는 그런 키워드만으로도 이미 흥미롭지만 신호탄이라고 생각합니다. 6B 복각이 머지않았다. 그리고 그 6B 복각을 마치면 카키필드 메카니컬 있죠? 걔도 변할 겁니다. 말씀드렸지만 뇌피셜이에요. 제가 그냥 재미로만 하는 겁니다. 카키필드가 예전에 40~50만 원대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중저가 입문 시계의 느낌으로 지금 엄청 많이 풀렸잖아요. 그 시계를 경험해보지 않은 시계 유저는 거의 없을 겁니다. 그리고 그 시계들이 뭐 고장나고 파손되고 분실되고 이런 것도 아니고 지금 쌩쌩하게 잘 가고 있잖아요. 누군가의 보관함 안에 있거나 누군가 손목 위에 올라가 있죠. 그러면 해밀턴 입장에서는 카키필드를 개편할 때 굉장히 곤란한 상황인 겁니다. 이 카키라는 것 자체가 헤리티지가 좀 있는 제품이다 보니까 디자인에 큰 변화를 줄 수는 없어. 그렇다고 살짝만 바꿔서 내면은 누가 사요, 사실 그거를. 카키필드가 이미 얼마나 많은데. 그래서 해밀턴은 또 같은 포지션으로 카키필드를 내놓는 게 부담스러울 겁니다. 그러지 않고 확실하게 퀄리티와 가격대를 한 단계단 정도는 점프를 하고 싶은 마음이 당연히 생길 것 같습니다. 그거를 위한 일종의 실험으로 6B의 복각을 활용할 수도 있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게 100만 원이 넘는 해밀턴 제품을 만들었을 때도 충분히 경쟁력이 있는지를 테스트하기에 굉장히 좋다는 거죠. 그러기에 6B 복각은 굉장히 안전한 수단이니까 강력하게 예상을 한번 해본다가 지금까지 저의 소설이었습니다. 사실 제가 이 시계를 해밀턴에 요청을 해서 빠르게 빌려온 이유는 이 시계의 리뷰를 하기보다도 이게 해밀턴 군용시계 라인에서 가지는 의미, 앞으로의 흐름, 이런 거를 좀 예측해보고 얘기를 해보자 였어요. 그래도 어떤 시계인지 어떤 건지는 좀 보여드려야겠죠. 제가 빌려온 이 시계는 38mm 사이즈입니다. 이 시계의 케이스는 기존의 카키필드와 동일한 수준입니다. 안에는 쿼츠 무브먼트가 들어가는 거죠. 그런데 쿼츠가 들어간다는 거 말고는 기존 카키필드와 어떤 차이가 없었으면 더 좋았을 텐데 어쩔 수 없는 다이얼 퀄리티의 차이가 좀 있다고 생각합니다. 퀄리티라기보다는 이 시계의 다이얼에 들인 공이 좀 다르달까요? 뭐 어쩔 수가 없는 거라고 생각해요. 9965 이거의 모티브가 되는 시계도 워낙 심플하고 또 입체적인 폰트를 쓰지 않은 시계였으니까 완전히 평면적으로 야광 도료를 발라놓은 점이 좀 아쉬웠던 것 같습니다. 이 시계는 4개의 색상으로 출시가 됐는데 저는 이렇게 흰판까지 2가지 컬러만 대여를 했고요. 그 4가지 색상 중에서 저는 이 검판 그리고 이 야광 색깔에 좀 강점이 있는 것 같아요. 왜냐면은 먼저 흰색 모델은 탈구색 야광색을 가지고 있죠. 시인성을 위해서 거기에 검은색으로 테두리를 치다 보니까 다이얼이 너무 평면적이고 그림 같다라는 느낌이 아까 있다고 얘기했잖아요. 그게 더 부각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다이얼에 쏟은 정성이나 성의가 잘 보이지 않는다, 이런 느낌을 더 받습니다. 심심한 거죠. 그래서 이게 최선의 선택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 건데, 어쨌든 이 영상을 보신 분들은 4개의 컬러 중에서 뭐가 메인인지는 아마 아실 거예요. 해밀턴에서는 파티나가 있는 건판 모델을 메인으로 삼기는 했지만 9965를 재현했다는 관점에서 보면 이 연두색의 야광이 싱크로율이 가장 높으니까 대표 모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시계의 착용샷은 사실 뭐 자세히 보여드릴 필요가 있을까 싶긴 해요. 카키필드 메카니컬과 동일한 스펙이니까요. 그런데 어쨌든 다이얼의 디자인이 크게 달라졌으니까 이런 느낌이다. 좀 더 깔끔해진 느낌이죠. 제가 요즘에 이렇게 해밀턴 신제품이 나오면은 조금 아쉬운 점이 있는데 검정색 나토 스트랩을 이렇게 쓰더라고요. 근데 원래 해밀턴은 요 나토 스트랩을 검정색 카키필드 메카니컬에 매칭을 해가지고 나왔기 때문에 감성지게 우리가 바라봤던 것도 분명히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계속 이 스트랩을 울고 먹자라는 얘기가 아니라 뭐 샌드색이나 아니면은 하다못해 꼬냑 컬러나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감성진 스트랩, 그런 것을 해밀턴의 전매 특허로 만들 순 없었나, 그런 아쉬움이 좀 들긴 합니다. 저라면은 요 검정색 나토 스트랩을 차기보다는 좀 더 감각적인 색상의 나토 스트랩을 선호하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오늘 제가 말씀드린 것 쭉 얘기해 보면은 이렇게 생긴 시계이고 카키필드 메카니컬과 별 다른 점이 없어 보이지만
자세히 보면 다이얼에서의 퀄리티 차이는 약간 느껴진다. 그리고 쿼츠 무브먼트가 들어갔다 입니다. 이 시계에 출시되고 아마 조금 핫한 반응이 예상이 되는 거는 33mm 시계에도 같이 나오거든요. 33mm는 사실 제가 열심히 밀었던 9415나 9797 같은 시계의 사이즈죠. 여성용으로 작게 냈다기보다는 완전 옛날 느낌을 내보겠다는 것 같고요. 이 시계가 어쨌든 9965를 추종하는 시계라고 저는 생각을 하니까 9965도 33, 34 사이의 사이즈에 예전에 나왔던 시계이고 지금도 인기가 많으니까 그런 걸 원하시는 분들에게는 경쟁력이 좀 있겠다 생각이 들면서도 사실 이 시계의 주 소비층이 어떤 사람들일까를 생각해 봤을 때 정말 군용 시계가 너무너무 좋다, 나는 그 분야의 매니아다, 그런 분들은 애초에 현행 시계를 잘 안 삽니다. 뭐 6B 복각이 나왔든 top10 복각이 나왔든 별 관심이 없는 분들이거든요. 그럼 그냥 이 시계를 9965다 이렇게 생각하고 살 사람은 별로 없다는 거죠. 소비자들이 그냥 백화점 매대 앞에 지나가다가 이 시계를 보고 쿼츠니까 가격도 저렴하고 생긴 것도 카키필드 메카니컬보다 호불호가 갈리지 않게 좀 일반적인 형태니까 구매를 많이 할 텐데, 그럴 때 33mm라는 사이즈를 굳이 선택할 이유가 있을까? 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거는 시계의 고관여자나 저관여자나 좀 양방으로 33mm 소비되는 거는 좀 힘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기는 하더라고요. 정리를 하자면 최고의 입문기였던 카키필드 메카니컬, 그것보다 더 저렴한 가격에 쿼츠 카키필드가 나왔다. 그리고 이건 6B를 계승한 9965를 계승한 시계다. 고로 6B 복각 그리고 이어지는 카키필드 리뉴얼의 신호탄이라고 해석을 해봐도 좋을 것 같다 였습니다. 다음에는 꼭 6B의 복각 시계가 좀 예쁘게 나와서 이 책상 위에서 그 시계를 이야기할 수 있었으면 좋겠네요. 앞으로도 흥미로운 신제품을 많이 소개하겠습니다 라고 하고 끝내려고 했는데, 사실 제가 말이 되게 많거든요. 얘기해보고 싶은 건 뭐냐면 우리가 진짜 6B 워치를 좋아하는 건가? 예요. 그게 제가 던지고 싶은 질문입니다. 좋아한다면 왜 좋아하는가도 물어보고 싶어요. 자기 반성을 하면서 시작된 질문인데, 저는 6B 워치 오리지널 그 군용 시계를 충분히 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구하지 않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맨날 라이브 방송에서는 6B 워치 복각 좀 해줬으면 좋겠다, 6B 워치 기대된다 이렇게 얘기하곤 했죠. 근데 그러면서 속으로는 어느 순간 이거 내가 너무 가식이 있는 건 아닐까, 그냥 사람들도 그 시계를 원하고 하니까 그런 군중 심리에 휩쓸려서 괜히 신격화하고 있는 꼴이 아닐까, 뭐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6B 워치에 관심을 가지게 된 계기를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IWC 마크 11이 원래 로망이었고, 그게 로망이던 때에는 그 시계를 산다는 게 사실 되게 좀 두려우니까 다른 것들을 막 찾아보다가 같은 RAF 디자인이라고도 볼 수 있는 해밀턴 시계로 간 거죠. 근데 그러면 마크 11까지 생각했으면 이 시계 사면 되는데, 이거 사기에도 큰 확신이 없었던 거죠. 6B의 팬이 아니었던 거죠. 전혀 뭔가 핑계 삼으려고 복각 나와라, 복각 안 나와서 안 사는 거야 이러고 있었던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어떤 경로로 6B를 좋아하게 됐고 왜 좋아하게 됐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면 진정으로 그 시계를 좋아하기는 저는 쉽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만만한 포지션에 있어서 앞으로 복각으로 나와도 100만 원대에 나올 거라서 그런 이유로 좋아하신다면은 저는 그거는 인정을 합니다만, 다른 시계 다 제치고 그 시계가 좋다라고 할 만한 이유가, 뭐 군용 시계 하면은 뭐 론진 멋있는 것도 있고 우리가 지금 모르는 이름 모를 시계도 있어요. 그리고 뭐 모바도 같은 것도 있고, 왜 그런 거 다 제쳐놓고 꼭 해밀턴이냐. 6B는 심지어 비율도 그 비례감도 그렇게 예쁘진 않은데, 뭐 이만큼 얘기했으면 사실 많이 얘기한 것 같습니다. 근데 또 오늘 6B 이렇게 자꾸 이름을 얘기하다 보니까 내 스스로도 조금 간질간질 해가지고 속이 얘기를 한 겁니다.